14번이 더 어렵던데 나는? 14번이 더 어려워. 15번이 더 쉽고. 왜 이렇게 어렵지? 14번도 나쁘지 않은데 자기랑 잘 안 맞으면 어려웠어. 15번이 제일 쉬웠고. 12번. 요거 근데 내가 풀면서 느낀 건데 식전기 하다가 그냥 지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 네, 식전기 하다가 지쳤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해볼 수 있는 거 다 보고 그 뭐지? 시까지 썼는데 그냥 답이 없다. 이거 에바다 이러고? 네. 나도 왜 그러냐면은 그냥 머릿속에 이 생각은 들었거든? 저기 지금 모르는 문자 뭔지 찾아보자. 등차수열이니까 A, D 그 다음에 몇 번째 항인지 안 알려줬으니까 M까지 해서 문자 3개지 맞아? 조건 몇 개야? 하나? 둘? 3개지 어떻게든 풀면 나오긴 하겠다. 네. 맞아? 그래서 계산을 하는데 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종합에서 딱 요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는 요 친구요. 결국에 너가 쭉 지지고 볶아서 정리하면 여기까지는 무조건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무조건 쓸 거야. 사람으로서. 근데 여기 썼지? 썼어요. 여기가 나왔어. 요 친구가 문제거든? 얘를 합으로 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야. 네. 요거 합 공식 갖고 계산을 했더니 우리가 계산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저 합공식 계산해서 조금 전개하던 거였거든? 네. 하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넘어갔어.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서 요만큼만 쓰고 푼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네들 찾은 거 좋은데 얘네들도 굳이 따지고 보면 A 몇 번째 항이야? A M 플러스 1번째 항이죠. 맞아요? 지금 합에 대한 내용들을 합에 대한 A, M, D 세 가지 문자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너무 많단 말이야. 얘네들은 곱하기 자리에 2차식으로 나오잖아 지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 그러면 누구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 항 정보를 하나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로 누굴 찾아오자? 항을 찾아오자 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얘네들 가져다가 SM 플러스 3 빼기 SM 이렇게 하면 이거 쓸 수 있죠. 이렇게 3개. 글씨가 너무 그래? 네. 야, 나 다시 해볼게. 똑같은 거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지? 네. 1, 2, 3만 남을 거야, 그렇지? 1, 2, 3만 남을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 가져다가 이것도 했다고? 네. 야, 그러면은 뭘 못 푸는 거야? 3A M 플러스 2가 얼마야? 얘네들 뺀 거니까 마이너스 51이야. 그쵸? 했어? 저 그걸 안 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멈췄어? 저렇게까지 했던 것 같은데. 어쩌라는 거예요? 야, 이러면 다 끝난 거잖아. 다 끝나거나 사실 계산 좀 해야 되는데 여기도 조건 하나 있죠. 얘랑 얘는 몇 칸 차이냐? M 플러스 2고 M 플러스 1이네? 한 칸 차이. 한 칸 차이야. 등차수열이라며. 공차가 얼마야? 6 마육이야. 그럼 이제 D를 찾았으니까 비교적 편하겠죠. 다시 뭐 하면 돼 이제부터? 이제 계산 누구? 너 계산 너 계산. 오케이? 좀 싫기는데 계산은 해주세요. 그러면 끝 이렇게 될 건데. 그렇지, 다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혹시 형이 어떻게 다르게 푼 거 있어? 제 순서 막 뒤죽박죽을 써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식 다 잡고 다 계산 내려버렸어? 아니 저도 저거랑 비슷하게 한 거 같아요. 비슷하게 한 거 같아?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넘어가. 14번, 15번 있는데 사람마다 14가 쉬울 수도 15가 쉬울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진짜 15는 쉬웠어. 15는 풀어놔야 돼 이거는. 15를 못 푸는 건 죄야 죄. 야 진짜 15를 못 풀 수가 없다니까?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풀어 빨리. 너 15번 풀었어? 13이 더 어려워. 13이 어려웠다고? 13은 아무도 질문한 적 없어 이 세상에서. 예린이는? 네? 기억이 안 나요. 형이랑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어떤 뜻이니까. 아니 이거 맞게 풀었는데. 계산 실수 아니야? 그럴 가능성. 알았어. 너 지금 15번 풀고 싶지? 너 13번 맞췄니? 네.
네? 저요? 아, 저 맞췄는데 아니 저 어떻게 풀었는지 아니 그러니까 풀었거든요. 아니 풀었는데 혁이가 틀렸다 해가지고 제가 풀기가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틀렸다. 너못 풀었다 이거. 일단은 14번부터 할게요. 일단 이렇게 봅시다. 가주권 보니까 감소한다. 그렇구나. 나주권 보니까 영역별로 넓이를 좀 알려줄게. 이 정도인 것 같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감소하는데 오목볼록을 그리고 싶진 않아서 그냥 이렇게 내려봤어. 1차 함수처럼 이렇게 내려봤어. 그리고 여기가 0이라 치고 어디서 바뀐지 몰라. 너가 4라고만 칠게요. 0부터 4까지 감소한다. 맞죠? 그 와중에 0부터 4까지 적분하면 16, 절대값 씌우고 적분하면 48. 여기를 A라고 부르고 여기를 B라고 불러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뭐야? 적분이냐? A 마이너스 B가 16이고 A 플러스 B가 48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정리 좀 하세요. A라는 친구가 32, B라는 친구가 16이야. 여기까지는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나조건 해석한 거야, 그렇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조건을 딱 봤거든요. 우리 F1이 15건 안 왔기 때문에 15만큼 내렸다고 하면 1에서 근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상태에서 적분을 했더니 넓이가 갑자기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다조건 때문에 한번 내려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좀 내려와 있었겠죠? 이렇게 내려와 있고 너가 0이고 너가 4야.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 그리고 여기 있던 지점이 원래 15였기 때문에 기존에 만나고 있던 그는 여기 어딘가에서 만났던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나? 요걸로 바꾸자. 여기 어딘가가 1이면 여기가 얼마라고? 15라고, 그치? 근데 지금 다 조건은요, 쟤를 가져다가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이렇게 빨간 선을 X축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내용을 하고 났더니 넓이가 얼마가 나왔다? 64가 나왔다? 이런 거니까 요 친구랑 이 삼각형을 합쳤다는 거겠죠. 근데 당연한 건데 사실 뭐 1차식이란 말도 없었으니까 직선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가 사라지면서 나온 넓이가 생기면서 나온 넓이랑 거의 비슷하겠죠. 이만큼만 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다조건을 보면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 이 문제거든 지금. 봐봐. 만약에 그냥 직선이었다 쳐보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전에 있었던 넓이가 얼마니? 이렇게 딱 해놓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전에 아까 우리가 A 플러스 B를 했었잖아, 그치? 근데 어차피 이 뾰족 부분 넓이는 이미 구했던 거니까 문제 없고 이 부분도 이미 구했던 거니까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빨간색 선으로 변하면서 바뀌는 생각이 뭐냐면은 빨간색 선으로 바뀌면 이 밑부분에 있는 친구가 다 빠져버리는 거지, 넓이에서. 맞아요? 대신에 이만큼이 추가가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런 상태인데 여기 있는 요만큼의 전체 넓이는 봐봐. 얘랑 얘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거는 어차피 치환이 된다 치고 이만큼 넓이도 요 정도까지는 똑같겠죠. 심지어 이 그림은 내가 그린 거다 보니까 뭐 비교적 적당히 그려져 있던 걸 거라서 이만큼의 넓이면 더 추가가 됐을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내려왔다고 해도 직선이면 아까랑 그닥 큰 차이가 있을 리가 없거든요. 지금은 근데 얼마가 늘어났다고? 64로 변해버렸다고? 응? 원래 넓이 48이었잖아. 얘는 다 합치면 다 합친 게 48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됐어? 64가 됐어. 오케이? 잠깐만. 그치?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얘가 아래로 볼록해야지 이렇게 그려놨을 때 이 정도쯤?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한번 그려놓으면 너가 0이고 너가 뭐 4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제서야 이제 평행이동했을 때 생기는 넓이가 훨씬 많아질 거거든요. 너가 1일 때 여기가 15란 말이지. 우리가 평행이동을 딱 하고 나면은 봐봐. 검정색으로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검정색이 만들던 넓이들이랑 빨간색이 만드는 넓이를 비교하면 이때 확실히 빨간색이 만드는 넓이가 월등히 크죠. 맞아요? 그래서 64가 나오겠구나 이런 뉘앙스겠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뭐 사실 디테일 살릴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뭐 요 정도 느낌이겠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거든? 어차피 내가 이 부분의 넓이는 알아. 밑부분의 넓이 아까 16인 거 이미 구했었잖아, 그치? 맞아요? B 넓이가 16인 거 이미 구했으니까. 그 다음 위에 있는 이만큼의 넓이가 32인 것도 알고 있었거든? 맞아요? 32인 거 알고 있었어. 근데 우리가 새로운 친구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쪼개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난 이렇게 좀 할게. 그러면 아랫부분에 있는 너를 알파라고, 윗부분에 있는 너를 베타라고 좀 합시다.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A라고 불렀던 친구는 알파 플러스 베타였다는 거지. 맞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2야 이렇게 구해놓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이번에는 누가 됐으니까 0부터 4까지 15를 줄인 친구가 64라고 정확히 나왔잖아. 그럼 저거를 이제 표현하려고 노력하시면 되는데 15를 떼고 둘, 세 개. 이렇게 하면 되죠.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넓이 그럼 이만큼이죠. 이만큼. 너네들 거 하나, 너네들 거 이렇게 합치면 얼마? 64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저거 볼 때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잘 모르겠으니까 베타가 있었다 치고 더하기 여기 밑에 부분에 이만큼을 더하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얘가 16인 거 아니까 일단 16도 더해놓자. 오케이? 근데 문제가 이 넓이를 지금 찾을 수가 있어 없어? 이 넓이를 찾을 수가 없지. 어떻게 찾으면 돼? 전체 사각형에서 얼마만큼? 알파만큼 빼면 나오는 넓이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추가로 얼마? 전체 사각형이 4 곱하기 15짜리니까 60이었고 거기서 빼기 알파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오케이? 그럼 그 넓이가 64입니다 쓸 수 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넓이를 표현을 하면서 정리를 했더니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0이야. 여기까지도 구할 수 있겠다. 오케이? 그럼 이제 문자두개 식두개니까 두 개를 연립하시면 알파 베타 구할 수 있지. 계산하시면요 베타라는 넓이가 10이고 알파라는 넓이가 22로 나올 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고 있는 대상 자체가 1부터 4까지 적분해서 구해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대상은 누가 돼? 요걸로 할까? 1부터 4까지 원래 함수를 적분하라 했으니까 요거랑 요거를 합쳐주세요 이런 상황인 거죠. 그치?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내용 중에 16인 건 이미 구해서 문제가 없는데 이 작은 부분을 다시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알파를 방금 구했죠. 알파가 20이라고 방금 구했지. 그치? 알파가 20이니까 여기 전체 넓이가 22인 건데 그 중에 요만큼의 사각형 넓이 따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 높이가 15니까 넓이가 15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전체 알파 22에서 15만큼 빼고 나면은 이 친구 넓이 얼마가 나오겠다? 7이 나오겠다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결국에 7이랑 16을 더한 상황인 거네. 23이야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요 문제 풀면서 이제 필요했던 행동은 요 정도야. 가조건 보고 나조건 보고 대충 그릴 거 아니야. 근데 혹시나 직선으로 시작을 하는 건 상관은 없는데 직선으로 하고 나서 하다 보면 나머지가 다 삼각형 같고 사각형 같고 이런 고민이 좀 들거든. 왜냐면 여기서 얘 삼각형 넓이니까 이러고 풀어버리면 안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이건 내가 만든 내 그림인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친구들 풀 때는 잘 모르겠으면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이거 아무거나 하시면 되고요. 어떤 식으로 그려놓든지 간에 결국에 넓이 찾는 내용은 똑같았긴 할 거거든. 오케이? 근데 사각형으로 구할 수 있었다는 걸 인지는 하셔야 되고 함수랑 마주치는 부분은 삼각형은 아닌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 내용들 갖고 적분 결과로 계산을 좀 했었어야 될 건데 함수 그려놓고 구역 쪼개면서 걔네들 이름을 붙이면서 계산했으면 금방 풀긴 했을 겁니다. 맞아요? 다만 실제 시험에서 함수가 주어져 있진 않죠. 그러니까 함수가 주어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대충 내가 그려다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약간 자신이 안 들 수는 있거든?
그래도 막상 나조건까지 계산을 하고 나면 A, B까지 다 구하고 나면은 생각보다 좀 잘 풀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서 탄력받고 좀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정도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도 실제 수능 나오면 이거 근데 얘들아 시험장에서 나오면 좀 어렵다 항상. 집에서 이렇게 빈둥거리다 푸는 거랑 시험장에서 푸는 좀 느낌 다를 거거든요 얘는. 그래서 얘는 개형이 없다는 게 조금 위험한 부분. 그 이외에 나머지 포인트는 엄청 어렵진 않은데 사각형 넓이 가져다가 빼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나는 설명한다고 색깔로 했잖아. 실제 시험장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오케이? 개형 결정은 너네 편한 대로 해도 돼. 15번 질문 있었나? 방금 풀었어요. 풀었어요? 없죠? 요 15번 뭐 하면 돼? 원점 대칭 여기 값 최대. 그럼 누가 봐도 이렇게 생겼던 친구일 거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다 이렇게 보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누구예요? 극대값 나올 거고 극대값은 얼마? 루트 3일 때 나올 건데 그 값이 12 루트 3이겠죠? 그러면 대충 다 나왔네 그치? 계산하시면 fx 찾고 끝 이렇게 되겠네. 진짜 근데 만약에 수능 때 저 정도 시도가 나오면 저거는 틀리면 죄야. 저거 진짜 죄야. 넘어갈게요. 21번. 야 이거는 근데 미친 문제 같아. 21번, 22번이 좀 그거야. 근데 개인적으로 계산이 너무 많았어. 좀 귀찮았어. 한번 해보자. 아니야. 조금만 쉬었다 하자. 5분만 쉬었다가 딱 요거 21, 22 하고 28, 30 하고 끝내자. 괜찮아? 아닌가? 지금 할까? 아니 계산이 너무 많아갖고 하면은 30분은 아니면 20분은 걸릴 것 같아서. 네, 21번 한번 봅시다. 3참수거 주고 그 다음에 GT라는 친구 뭐 이렇다고 칠게요. 저 친구가 모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고 G1은 9분의 4야 이렇게 줬지. 자 그때 가능한 모든 7에 대한 내용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씁시다. 리미트 x가 어딘가로 갈 건데 그때 써져 있는 친구가 f 3x f x제곱 플러스 2 일단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저 친구는 t에 따라서 변하는 거지. 얘가 gt인 거지. 우리 g1이 얼마나? 9분의 4다 이렇게 줬죠. 그럼 t 자리에 누구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그 결론이 9분의 4야 이렇게 되겠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분모에다가 집어넣으면 f 얼마? 3. 분자에다 집어넣으면 f 얼마? 3. f3분의 f3은 기본적으로 약분해서 1이 맞죠. 근데 9분의 4라 그랬네? 무슨 얘기인 거야 이거? 이 친구가 1이 나와 안 나와? 1이 안 나와. 결론적으로 너는 무슨 꼴이다? 0분의 0 꼴이겠다. 그렇죠? 얘가 0분의 0 꼴이 아니면 저런 수렴값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f 얼마가? 3이라는 친구는 0이겠다. 여기까지 생각을 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남은 계산을 좀 수행을 하고 싶은데 이미 3차함수라는 얘기도 좋고 최고차 1인 것도 좋거든. 그래서 fx를 최대한 뭐 해보고 싶어야 돼? 설정해보고 싶어야 될 거 아니야. 근 하나라도 찾았으니까 설정을 시작할 건데 설정할 때 일반형 꼴로 쭉 쓸지 아니면 근에 대한 내용으로 쭉 쓸지 본인 선택이거든요. 근데 항상 얘네들 하기 전에는 고민을 잘 하셔야 돼요. 사실 나도 선택한 이유를 굳이 따지라면 잘 모르겠는데 x세제곱, ax제곱, 그 다음 bx, 그 다음 c 이렇게 하고 저기서 3 집어넣은 친구가 0인 걸 찾아보려 하면 너무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치? 기본적으로는 여기선 x-3 이런 식으로 곱하기 꼴로 두는 게 정상적이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 fx라는 친구는 일단 x-3 두 번째 거 모르니까 x-알파 그 다음 x-베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너가 fx일 거야. 그 다음 좀 귀찮더라도 여기 있는 식을 그대로 다시 한번 활용하셔야 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 저기 있는 0분의 0꼴짜리 친구는 이거 하나 찾았다고 조건 다 쓴 건 아니라고. 그치?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 그대로 집어넣어서 봐야 되는데 분모에 있는 건 3x라고 썼으니까 3x-3 3x-알파 3x-베타라고 쓰게 될 거고 분자에 있는 친구는 x제곱 플러스 2니까 x제곱 빼기 1 x제곱 더하기 2 빼기 알파
x제곱 더하기 2 빼기 베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이 친구요 어차피 0분의 0꼴이 나왔던 걸 알았는데 0분의 0꼴이 왜 나오는 거야 지금? 분모에서는 얘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럼 분자에서 약분할 만한 대상은 여기서 나와 주시겠죠. 약분을 했다 치면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을 때 분모가 얼마니? 3은 꺼내오고 3x 마이너스 알파 3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분자는 인수분해하고 약분했으니까 x 플러스 1이 살았을 거고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랑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오케이. 근데 그 결론이 얼마야? 9분의 4야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저기다 이제 리미트를 한번 보내볼 거거든. 다시 리미트 1 보내시면 얘의 결론은 분모가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 2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오지. 이러면 돼요? 안 된단 말이야. 얘는 답이 약분돼 버리죠. 3분의 2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지. 그러지 않잖아. 맞아? 어떻게 해결할래? 우리 아까 어떻게 했어? 기본적으로 집어넣으면 F3분의 F3인데 그게 9분의 4였단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0분의 0꼴인가 보다 이렇게 처리를 했죠. 맞아요?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도 리미트 1을 딱 보냈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 약분을 다 하고 나서 3분의 2라는 결론이 나오게 생겨버렸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결국에 뭐라고 두시면 돼요? 얘도 이 상태에서도 0분의 0꼴이 완성됐다는 얘기구나. 이 얘기를 보고 싶은 거거든 지금. 요 아이디어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돼. 반드시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알아듣고 있니 지금? 종환이 괜찮아? 그래서 0분의 0꼴이구나 생각을 했으면 알파 베타는 뭐 상관없잖아. 그냥 알파가 0이었다 칩시다 이렇게 볼게요. 오케이? 그럼 제가 알파를 누구라 두자? 3이라고 하자. 그냥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겠죠. 오케이? 0을 만드는 인수가 봐봐. 이 상태에서는 너가 0을 만드는 인수였잖아. 그 인수를 제거하고 나면 답이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뭐가 생겼다고? 이 상황에서 0분의 0이 또 생겼다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0을 만드는 인수를 아직 갖고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알아듣지? 그래서 알파를 3이라고 도는 게 맞을 거고 그러면 다시 어떻게 나와? fx라는 친구가 x-3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은 x-베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식을 다시 한 번 더 식에 집어넣으시면 1 집어넣으시면 이제 귀찮으니까 위에 있던 식 보면서 같이 좀 따라가자. 원래 여기까지 그대로였단 말이야. 그치? 얘가 3이었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3x-3 그러니까 다른 말로 x-1이라는 인수가 나온다는 거잖아. 그걸 해결을 누가? 얘가 해주겠죠. 여기서도 똑같이 해결이 될 거 아니야 아까랑. 그럼 결국에 이 친구 약분하면 여기서 3 남고 여기서 x 플러스 1이 남겠지? 그래서 그 약분까지 수행을 하면 분모에 9가 살고 그 다음 3x 마이너스 베타 분자에 x 플러스 1이 2번 있을 거고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거야. 알아듣고 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요 이 친구를 극한을 보내시면 얼마가 나와? 9 3 마이너스 베타 2의 제곱이니까 4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표현이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값이 얼마였다? 9분의 4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네. 그럼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건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상태에서 너가 원하는 대답을 안 갖고 왔으니까 0분의 0꼴로 갔잖아. 그래서 원하는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빨간색 대상을 3이라고 치고 봤던 거지.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이제 어땠어? 완벽히 문제없이 해결된 거니까 얘네가 정확히 숫자가 나와서 약분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 친구는 적어도 누구면 안 되는 거야? 0이면 안 되겠다는 얘기지. 맞아? 베타는 누구면 안 돼? 3이면 안 돼? 요거 그냥 머릿속으로 잡든 잠깐 써놓든 알아서 하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GT라는 친구를 이제 다시 새롭게 설정을 해보는 거거든. GT는 리미트 X가 T로 갈 텐데 지금 여기 있던 친구 결국에 인수분해 다 때려박고 나서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대로 써도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3x 마이너스 베타 x 플러스 1의 제곱 잠깐만 약분을 해야 되나? 약분 아직 하지 말자. 이렇게 다 써줄게 그냥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GT를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무슨 짓 한지 알지? 저기 있었던 fx 설정한 대로 다 집어넣어 다시 만든 거야. 근데 그 행동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아까 전에 x-1의 제곱은 서로 약분된 상태였거든. 이게 약분하기 전까지 그냥 잠깐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너를 가져다가 GT라고 부를게. 그치? 그리고 그거를 약분해서 만들어놨던 친구가 아까 위에 있었던 요 대상인 거죠. 너무 힘드니까 요거 좀 활용을 합시다. 뭐야? 이렇게 여기까지 표현을 합시다. 여기까지 오케이? 너가 GT야. 근데 이 친구는 GT는 언제나 맞아야 되는 거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저 친구는 정의가 돼야 되는 거죠. 얘가 정의가 항상 돼 있으려면 문제가 생길 만한 건덕지를 고민을 좀 해보자. 문제가 생길 만한 건덕지를. 아까 전에는 t가 1로 갈 때 있었던 문제가 이제 약분돼서 다 사라진 거잖아. 그럼 그 다음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 분모가 0인 게 항상 문제죠, 기본적으로. 그럼 분모가 0 되도록 하는 그 시점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돼, 안 돼? 그때도 문제가 있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니? t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 t가 딱 들어갔더니 분모가 0이 돼버렸어. 그럼 그 문제를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어디선가 해결을 해줬다는 얘기겠죠. 그치? 그래서 이 친구는 모든 곳에 대해서 성립하다 보니까 t가 3분의 베타여도 뭐 해야 돼? 성립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오케이? 얘가 3분의 베타. 그러면 t가 3분의 베타라고 칩시다. 만약에 t라는 친구가 3분의 베타야 이렇게 한번 쳤어. 그러면 분모가 얼마가 나와? 0이 나오겠죠. 맞아요? 근데 분모가 0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생겼다는 건 분자도 뭐 했다는 얘기야? 걔도 0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분의 베타를 집어넣으면 분자가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 3분의 베타 그대로 집어넣을게. 분자에 3분의 베타 집어넣으면 3분의 베타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에 제곱하면 9분의 베타 제곱 더하기 2 빼기 베타. 얘가 0으로 가고 있어 이 얘기겠죠? 맞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정리를 좀 하시면요 결국에 저 베타에 대한 몇 차씩 나와요? 3차씩쯤 나오나 4차씩쯤 나오나 그렇게 되겠죠. 근데 내용이 좀 귀찮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좀 합시다. 얘를 만족하겠다는 얘기 자체는 베타가 얼마면 돼? 마이너스 3이면 되는 얘기지. 여기 있는 이 2차식은 따로 계산을 좀 해주세요. 양쪽에 9를 곱하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9베타 플러스 18 이렇게 나오죠. 맞아? 얘가 0이 되는 그거 찾는 거랑 똑같을 거고 그럼 베타는 베타 마이너스 6이랑 베타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베타가 3이거나 6일 거야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오케이? 우리 아까 위에서 뭐라 했어? 베타 3이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삭제. 가능한 베타 몇 개? 2개. 베타 2개 나오면 함수 몇 개 생겨요? 2개 생길 수 있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누구? 모든 치를 2개 구할 수 있겠다. 끝.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21번 문제가 계산이 좀 많기는 해. 솔직히 계산이 좀 많긴 한데 막 생짜로 그냥 괴랄하게 막 뭐가 뭔지도 모르는 채로 계산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일단 리미트 보내고 우리 미정계수 결정하는 내용 있죠. 분모가 0인데 수렴한다고 분자도 0이네. 이거랑 분자가 0으로 가는데 수렴값이 0이 아니야? 분모도 0이네. 이 행동 있죠. 그 두 개 활용하는 게 정말 수투에서 너무 중요하고 얘도 그것 통해서 0분의 0꼴인 찾고 설정해서 시작. 설정하고 계산하다 보니까 이러면 말이 안 되는데 싶을 때 여기서도 결국에 문제가 있었던 얘기구나. 0분의 0꼴이겠구나. 이 생각 다시 하는 거. 그 생각 2번 딱 하고 설정해서 계산하시면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는 결론이 한번 나올 거고 이 상태에서 베타 결정 안 됐지만 모든 곳에 대해 설립을 해야 되니까 GT 표현 한번 하세요. GT 표현 한번 하고 여기서 개인적으로 얘를 이렇게 넘어오는 것도 조금 힘들었던 것 같긴 하거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잠깐 고민을 좀 하게 되긴 했던 것 같아. 누구를 집어넣든지 간에 문제가 없다는 거네. 이렇게 되니까 분모의 얘를 보면서 항상 이 생각을 하시는 거야. 언젠간 문제가 터질 수도 있는 새끼죠 얘는. 맞아? 그러니까 얘를 해결할 친구가 반드시 분자에 있어야 될 거거든.
그래서 얘의 문제를 해결할 친구를 찾아야 되겠다 정도일 거고, 나는 그냥 딱히 생각이 없어서 t가 요거일 때 성립해야 되겠네, 얘가 0별 때 성립해야 되겠네 해서 계산을 쭉 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 여기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앞이 해주든가 뒤가 해주든가 하겠죠. 맞아요? 그럼 앞이 해결해주겠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를 넣었을 때 문제가 태어났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을 딱 넣었을 때 된 걸 얘가 지워줄 거니까 여기도 마이를 집어넣고 보면 베타가 마3인 게 확인이 되겠지. 맞아요? 그렇게 확인을 해도 괜찮고, 똑같이 뒤에서도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뒤에 있는 문제랑 여기 있는 문제가 서로 겹쳤다는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거 하다 보면 최종 결론이 이렇게 넘어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연속 미분 가능성 판단하는 거, 추가적으로 여기 있는 이런 식으로 0분의 0꼴로 미정계수 잡는 애들 할 때 항상 문제가 될 만한 친구가 누군지, 그리고 그거를 해결해주는 대상이 누군지를 꼭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넘어가. 22번.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딱히 막 해줄 말이 많이 없어요. 그냥 빨리 해보자. A2 계산할게. 이렇게 들어왔어. 근데 지금 A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위의 상황과 아래 상황이 어디여야 돼? 위의 상황이어야만 하겠지? 맞아? 위의 상황이라고 치고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K 이렇게 결론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케이스를 쪼개면서 들어갈 거란 말이야. A3라는 친구를 찾고 싶은데 걔는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어떤 친구일 수 있냐면 위에 걸 따라가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K제곱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 거고, 밑에 걸 따라가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K에다가 뭐 해주는 거야? 플러스 K 해주는 거니까 더하기 K 이렇게 쓰는 거겠죠? 그럼 그 연산 결과가 2분의 1 K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그냥 이대로 냅둘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경우를 편한 대로 해. 얘가 몇 개 안 되는 건 니네도 눈에 보이지? 벌써 A3잖아. A4까지만 계산한 다음에 그게 너야 하고 나서 가능한 걸 찾으면 끝날 거거든요. 내가 처음 풀 땐 사실 여기서 그냥 케이스 2개씩 다 찢기는 했어.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지금 얘가 이렇게 들어왔고 위로 들어갔다는 얘기 자체는 절대값을 붙인 마이너스 2분의 1 K라는 너가 뭐 했단 얘기야? 1보다 작았다는 사실 속에서 시작한 얘기인 거지 얘는. 맞아요? 다시 두 번째로 들어와서 생각하면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2분의 1 K라는 친구가 1보다 컸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걸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무슨 행동을 안 해도 되는 거냐면은 마이너스를 붙인 친구가 두 번째로 치자. 마이너스를 붙인 친구가 1보다 컸어. 그럼 얘는 플러스 짤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절대값을 씌우면 무조건 1보다 큰 친구겠지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경우가 몇 개 쪼개져? 2개 쪼개져? 여기서 경우가 원래 몇 개 쪼개져? 2개 쪼개지거든? 근데 이 친구 두 번째 건 2개를 쪼갤 필요가 있어 없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4개의 경우 다 쓰고 안 되는 거 다 지워도 돼. 근데 이제 뭐 생각해보면 저기 뭐 3개 정도만 쓰면 충분하겠다 이 정도일 거고요. 일단은 해볼게요. 여기서 파생되는 누가 있어? A4가 있겠지. 맞아?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한 번 더 곱한 친구도 있을 거고, 이 상태에다가 뭐 하는 거? 더하기 해주는 친구도 있을 거고, 이 상태 2분의 1K에다가 K를 한 번 또 곱한 친구도 있었을 거고, 2분의 1K에다가 뭐 하는 거? 더하기 K를 해주는 친구도 있었겠죠?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미 이 친구는 절대값을 붙였더니 1보다 크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K도 절대값을 붙이면 1보다 클 거야? 그러면 위의 상황과 아래 상황 중에서 윗 상황은 1보다 작다는 얘기고 밑에 상황은 1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위에 요 상황을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얘는 애초에 없단 겁니다. 이 친구는 존재를 할 수가 없어. 어차피 모순이야. 맞아요? 그래서 일단 요 경우 하나 제외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써져 있는 요 3가지 친구들이 누가 되는 거야? 가능한 A4의 후복은 요 정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원하는 조건들을 다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일단 얘를 정리 한 번만 해보시면 절대값을 풀자. 마이너스 2분의 1 K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야. K라는 친구는 결국에 마이부터 2 사이야. 요런 행동이었던 거지. 그 와중에도 이것까지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마이너스 2분의 1 K제곱이란 친구도 작았단 거잖아. 맞아? 그럼 아까랑 똑같은 결론에다 K제곱이 여기서 이 사이에 들어왔단 걸로 끝났겠지. 맞아?
그러면 k제곱은 어차피 0보다 큰 걸로 변할 거고요. k라는 친구는 어디서 어디 사이?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더 적은 범위를 보여주는 거니까 지금 범위에서 나오는 문제 크게 없어. 너라면 이것도 당연히 만족을 했었을 테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흘러들어오는데 다시 밑에 있는 걸로 내려가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요. 지금 요 경우를 이미 갖고 있으면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정확히 반대되는 결론을 갖고 온다는 거잖아. 맞아요? 이거 나중에 항상 풀다 보면 그냥 헷갈리는 게 문제야. 그치? 그러니까 위의 상황과 반대인 상황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 그쵸? 맞냐 지금? 근데 너랑 너가 뭐 해야 돼? 동시에 성립해야 되지.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요 두 개를 같이 성립하도록 하는 K범위는 요런 식으로 케이스가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약에 내려오면 요 친구도 똑같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너가 아닌 거 이거니까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K는 2보다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겠지. 그 와중에 1로 들어왔다는 거는 밑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요. 누가 크단 거야? 절대값 2분의 1 K라는 친구가 누구보다 컸다? 1보다 컸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이건 사실 뭐 당연하지 않니?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컸다? 정리하면 똑같은 결론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조건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거. 여기까지 쓰시겠죠? 그래서 가능한 케이스 3개가 있어요. 이제 뭐 하면 돼? 좀 귀찮기는 한데 숫자가 그렇게 더러워. 너가 얘야?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야. 오케이? 너가 얘야. 이렇게 써보는 거야.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K가 존재하겠지. 이제 한번 찾으러 들어가 보면 되거든. 첫 번째 거 마이너스 2분의 1 K 세제곱 이 친구가 얼마였다면? 마이너스 8분의 21이었다면 어떨까? 이렇게 들어간 거야. 너를 정리하시면요. K 세제곱이란 친구는 4분의 21이야.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다시 두 번째 거 이제 한번 들어가 보자. 요 친구. 2차식이네 근데.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K제곱 더하기 K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8분의 21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서 잘못 풀면 이제 인수분해를 못 하셔서 틀리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더라. K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21 그게 0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다. 이 친구 인수분해하고 나시면 2K 플러스 3이랑 2K 마이너스 7 그게 0 따라서 K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2분의 3 아니면 2분의 7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오케이? 이거는 굳이 찾지 마세요. 잠깐 내두세요. 세 번째 케이스 2분의 3K 요거 더하면 2분의 어디 갔어? 요거 더하면 2분의 3K지? 2분의 3K가 누굴 수도 있겠다? 이게 마이너스 8분의 21일 수도 있겠다 쓰시고요. 너를 가져다 정리를 하면 K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쟤네들이 원하던 범위에 수렴하는지 봐주시면 되거든요. 야 여기 있는 내용 루트 2보다 작아달라 그랬잖아. 그럼 K를 세제곱을 하면 루트 8보다 작다는 얘기겠지. 맞아요? 그럼 루트 8보다 작은지 확인을 해봐. 저 친구 그냥 계산해보시면 안 돼요. 오케이? 루트 8은 3보다 뭐 하면 좋겠다는 거야? 더 작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 친구 벌써 4보다 크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원하는 범위는 3보다도 작아야 되는데 얘는 4보다 커버리니까 말이 안 된다. 그치? 알아듣고 있지 지금? 너 불가한 상황인 거야? 두 번째 거 여기 다시 보시면요. 여 범위 안에 들어와 주길 바랬잖아. 맞아요? 근데 2분의 7이란 친구는 안 되겠지. 3을 넘기니까. 근데 마이너스 2분의 3이란 친구는 또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너는 괜찮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마지막으로 4분의 7도 보면 마이너스 4분의 7도 보면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됐거든? 근데 마이너스 4분의 7은 그거보다 크죠. 마이너스 2보다 크지. 이 친구도 결국엔 안 돼 불가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가능한 K가 누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그 다음부터는 하세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서 K 값만 결정이 지어지면 뭐 하시면 돼요? 너 첫 번째 거 알고 있었고 그치? 여기서부터 따라서 쭉 다시 가면 3과 6 정도는 금방 구할 거 아니야? 맞아?
그 계산만 하면 끝 이렇게 되는 문제겠다. 그래서 22번 문제가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 이건 근데 많이 봤죠 솔직히.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나오면 나는 기쁠 것 같아 수능날. 그렇지? 아니야? 이거 푼 사람 못 푼 사람 푼 사람 물어볼까? 푼 사람 예린이 다 풀었다며. 풀었지? 가은이 풀었어? 석현이 혹시 풀었어? 아니야? 풀었어? 풀었어? 너 근데 왜 못 풀었어? 저 이런 거 싫어해서 이런 거 싫어서 안 풀었어? 아 좋다. 나도 이런 걸 싫어해요. 수능 싫어하는데 수능 날에는 뭔지 알지? 아 어차피 40분 남았는데 30분 남았는데 30번을 풀 건 아니니까 22번이나 풀어줘야 되겠다. 이러고 그냥 몇 개 쭉 할만 하겠죠 이 정도는. 맞아요? 그래서 시간 압박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21번을 빨리 탈출했으면 22번 하는 시간이 꽤 남았을 거야. 오케이? 그리고 얘가 실제로 어땠어? 15번도 쉬웠잖아. 14번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 그냥 딱 22번을 풀지 14번 풀지 고민을 해보면 아마 뭐 20분만 있어도 두 개는 다 풀 걸 그때쯤 되면. 그렇죠? 자, 하고 넘어가서 미적분 한번 봅시다. 28번. 이제 수업 끝나기까지 20분 정도? 15분 정도 남았네. 자, 함수와 fx라는 친구가 있는데 뭐 이렇게 생겼대요. 우리 오랜만에 보고 있는 뭐야? 정적분과 급수 이거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럼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지금 넓이를 표현을 했는데 넓이는 삼각형 넓이란 말이야, 그렇지? 원점과 여기 한 직선까지 딱 그거 걔네 넓이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sk라는 친구를 가져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2분의 1에 밑변 얼마야? xk네. 그렇지? 높이 얼마겠어? 함수값 집어넣은 fxk 이렇게 들어오겠죠. 맞아요? 애초에 저 친구가 sk다 보니까 리미트 누구지? n이 0으로 가는 무한으로 가는 거니? n이 무한으로 갈 때 시그마 먼저 쓸게요. 시그마 n이 1부터 k로 하는 거야. k가 1부터 n까지 nb 이렇게 쓰고 곱하기 거기 있는 요 친구 그대로 한번 씁시다. 2분의 1에 xk fx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근데 여기 있는 이 친구 이제 누구를 표현하자? n과 k에 대한 숫자를 표현하자 이런 거죠. 야 그러면 애초에 0부터 b까지 있었는데 그거를 n등분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n분의 b가 기본적인 한 칸의 단위일 거고 k번째가 되면 그 한 칸을 k번 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곧 누가 된다? n분의 b를 k번 갖고 있었다 이 얘기가 되겠지? 요걸로만 바꿔서 쓰실 수 있으면 모든 식이 이렇게 바뀌겠네요. n이 무한으로 갈 때 시그마 들어있고 k가 1부터 n까지 n분의 b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n분의 kb 곱하기 f n분의 kb 이렇게 변해 있겠죠. 근데 심지어 너가 함수를 알고 있는 상태지?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를 뭘로 바꾸자? 정적분으로 바꾸자 이 정도일 거 아니야? 미지수 누구로 잡을 거야? 알았어 내가 할게. 미지수 n분의 kb 요거 왔죠? 그럼 간격이 n분의 b가 되어 있는 상태겠지? 앞에 뭐 없으니까 0일 거고 끝은 얼마예요? b만큼 올라갔다 이 얘기죠. 길이가 b니까. 그러니까 너를 가져다가 리미트 인테그랄로 바꾸고 0부터 b까지 2분의 1에 x fx 거짓말 fx dx 이렇게 들어오겠죠? x가 맞는데? 맞아요? 이 친구가 dx지? 이제 뭐 하자? fx 누군지 알죠? 넣어서 계산 좀 해주세요. 끝! 이렇게 되는 문제겠다. 그래서 결국엔 진짜 그냥 만약에 못 풀었으면 진짜 오랜만에 해봐서 그래 이거는. 그냥 잘 안 보니까 그냥 맞다 이런 거 있었지 이 정도라서 충분히 푸시는 게 맞아요. 넘어갈게. 얘는 좀 어렵더라. 근데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 계산이 좀 그랬어. 요거 내가 딱 해주고 싶은 말 이거거든. 사실은 아이디어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진짜 다 계산이라서 식만 내가 그래도 도의적으로 써드리기만 할게요.
그러니까 진짜 아이디어 하나 딱 하고 하자. 근데 이 친구를 가져다가 근사를 쓰고 싶어도 쓰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근사 옛날에 내신 때 배울 때 뭘 안 했었냐면 이런 데 끼어 있는 거 있지. 남은 부분에 대한 근사는 안 했거든. 그러니까 저 내용은 요즘 애초에 요게 요즘 평가원에 나오지도 않기도 하고 니네 학교에서 나오는 거 진짜 말도 안 돼서 그냥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GX 같은, G세타 같은 걸 표현하는 게 지금은 힘든 게 맞거든요. 요 문제 풀면서 약간 이 정도의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 안에 들어있는 원이 있잖아. 근데 여기 빨간색 점이랑 여기 빨간색 점은 접점이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접점이고 생긴 걸 대충 보면 C2라는 친구가 지름처럼 생기긴 했거든요. 근데 지름이라는 말이 아무리 봐도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얘가 지름임을 확인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이 여기 있었다 쳐봅시다. 그러니까 중심이 어딘가에 있겠죠, 어딘가에. 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접한 친구니까 올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접한 친구니까 올렸다 봅시다. 그럼 얘네들 90도 90도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일 거야. 오케이? 어떤 원이 있는데 지금은 한쪽은 곡선이긴 하지만 접선 이렇게 있는 거잖아. 결국에 여기 접하고 이 상태잖아. 얘를 가져다가 수직으로 올렸어요. 그럼 걔네들의 교점은 누가 될 수밖에 없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C에서 수직으로 쭉 올린 친구가 있을 거고 D에서 수직으로 쭉 올린 친구가 있을 건데 걔네들이 마주치는 이 지점은 누가 될 수밖에 없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C2라는 친구가 누군 걸 안 알려줘도 지름인 거 안 알려줘도 저 내용 가지고 제가 지름인 건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아마 실제 학생들이 풀 때는 그 정도 생각까지 안 하고 느낌상 저기가 중심일 것 같으니까 찍고 풀 가능성이 크긴 하다. 오케이?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고민을 좀 하겠다는 거거든. 어차피 큰 원에 대한 계산들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찾아올 수 있는 내용이 없단 말이야. 이 생긴 꼴을 봐라, 꼴을. 그치? 좀 더럽거든 확실히. 그래갖고 할 거면 작은 원에 대한 내용들을 집중을 좀 해서 봐야 될 텐데 이렇게 접했기 때문에 수직으로 하나 딱 올리면 반드시 여기가 몇 도짜리가 되고 90도짜리가 될 거고 여기 삼각형 하나 딱 만들어지겠죠. 맞아요? 그럼 고민을 이렇게 하시면 될 거거든요. 얘가 세타잖아. 그치? 여기 몇 세타야? 2세타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중심이니까. 맞아? 너 2세타야. 저기 있는 친구를 구하려면 뭐 하시면 돼요? 큰 삼각형 하나 구하고 거기에 대한 부채꼴 하나 빼자 이렇게 들어오겠죠. 맞아? 그러면은 내가 저 반지름을 모르니까 R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여기도 R이 돼야만 하겠지? 그럼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얼마가 되니? 우리 OC가 원래 반지름이죠. OC 전체 길이가 1이거든. 1. 그러니까 이 친구는 1-R인 상황이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이 친구는 얼마가 돼야 돼? 1-R에 대해서 뭐 한 거? 코사인 2세타를 붙인 친구 이렇게 들어오겠지? 맞아? 여기서 중요한 거 마지막 한 딱 이거야. 내가 너가 R인 걸 알고는 있거든? 근데 얘 동시에 이렇게 봐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1-R에 대한 사인 2세타라고 불러도 문제는 없는 거죠. 이 행동을 왜 하는 거야? 나는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필요하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운 R을 세타로 바꿀 내용이 하나 필요할 거고 여기서 관계식 하나 딱 잡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쓴 김에 이 친구 정리를 하나 해버리면 따라올 수 있죠. 오른쪽에 있는 거 분배 한번 하고 마이너스 R 사인 2세타를 왼쪽으로 넘겨. 그러면 R 묶고 1 플러스 사인 2세타 이렇게 묶여 있겠지? 그게 사인 2세타야. 이렇게 정리해서 넘길 수 있겠죠?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면 R이 얼마다? 1 플러스 사인 2세타야. 이렇게 그거분의 사인 2세타 2세타야 이렇게 쓰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자신이 있어요? 나는 저기 있는 거 R로 전부 표현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좀 해주세요. 계산을. 아마 근데 요거 질문하신 분이 계산이 안 된 걸려나? G세타 어떻게 표현해야 되니? 2분의 1에 밑변 얼마야? 1-R이니까 이거를 다 써놔야 되겠죠? 맞아요? 1-R에 코사인 2세타라는 밑변이 있고 그치? 그 다음 높이 얼마야? R이었으니까 R 대신에 1 플러스 사인 2세타
다시 왜 사인 세타야? 2세타. 뭐 이렇게 들어올 거고, 너라는 삼각형에서 뭐 하자? 빼자. 2분의 1에 얼마를 빼자? 부채꼴 빼자.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에 r제곱 세타 이렇게 구하지. 그럼 여기 있는 요 세타는 얼마니? 너가 90도, 너가 2세타, 너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2분의 1에 r제곱, r제곱이니까 1 플러스 사인 2세타 분의 사인 2세타, 그거를 뭐하고? 제곱하고 중심각이 얼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야. 여기까지 쓰시겠죠? 저게 g세타야. 정리해. f세타 누구야? 여기 기준으로 딱 보시면 이제 좀 보라색 선을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 얘도 반지름이죠? R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럼 얘 구할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너라는 부채꼴 하나, 그 다음 너라는 삼각형 하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각이나 좀 찾아볼까? 부채꼴 구해야 되니까. 얘 2세타인 거 맞지? 맞아? 결론적으로 f세타 구할 때 보라색 포인트는 2분의 1에 반지름 제곱이니까 1 플러스 사인 2세타, 사인 2세타, 그거에 제곱하고 각이 2세타. 그쵸? 여기 2세타. 그 다음 더하기 2분의 1에 여기 있는 삼각형 넓이 구해야 되니까,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두 변의 사인 끼인 각이죠? 그러니까 두 변의 사인 끼인 각 두 변을 곱해서 제곱이 되고, 거기에 사인 끼인 각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이렇게 되고 정리가 끝나겠죠? 그러면 대충 계산하시면 정답 나오고 끝,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했던 건 뭐? R을 표현하는 행동 정도가 좀 뭐 어렵지 않을까 정도고, 사실 이제 다 풀고 나서 보면 되게 좀 쉬워 보이는 경향이 항상 있거든요, 도형은.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만약에 이제 요 생각이 안 나셨다면 우리 꼭 요걸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풀고 싶은 내용의 넓이는 큰 도형에서 지금 찾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디서? 작은 도형에서 봐야 되겠다. 작은 도형과 관련된 조건을 눈으로 계속 읽어보세요. 그럼 접한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우리 근데 접한 부분이 90도만 알고 있는 성질이잖아. 이거 한 번쯤 살려보기 위해서 올리는 건 문제가 없겠지. 그 다음에 사실 이 작은 도형에 있는 이 f세타 도형은 생각보다 자주 본 거 맞죠? 우리 저거 되게 자주 봤거든? 이렇게 원 하나 있고 지름 같은 거 딱 들어간 다음에 부채꼴인 척 하는 요런 거 맞아? 그래서 요 넓이 구하는 내용들 다 하긴 했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얘를 구할 때 보통 근사를 많이 썼던 거 같아. 그치? 이만큼은 필요 없으니까 날려버리고 삼각형 구하기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하면 많이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나와 있는 내용이 안쪽에 있는 거니까 요 선 살려서 보는 걸로 이제 풀어서 써야 되겠다 정도.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